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는 여름날,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없이 지내기 참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리모컨이라는 분 많으실 거예요. 창문을 열어봐도 들어오는 건 따뜻한 바람뿐이고, 낮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니 어쩔 수 없이 에어컨 전원부터 켜게 됩니다. 밤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열대야 때문에 창문을 열어도 잠은커녕 숨 쉬기도 버거운 날들이 이어지죠. 결국 밤새도록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 날이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더위를 이겨냈다고 생각한 찰나, 한 달 후 도착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숫자를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금액.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내가 무슨 큰 공장을 돌렸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이번 달 전기요금이 14만 원이나 나왔는데 바로 옆집은 겨우 5만 원 나왔대. 똑같이 에어컨 틀고 살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네, 우리 모두 그런 궁금증 가져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더운 여름, 똑같이 에어컨을 썼는데도 어떤 집은 전기요금이 훨씬 덜 나오고 어떤 집은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생기는 이유. 과연 뭘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차이는 에어컨을 어떻게 켜느냐, 얼마나 오래 켜느냐보다는 어떻게 똑똑하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즘 에어컨들은 예전처럼 무조건 틀면 돈이 펑펑 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게 설정만 해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이 놀랄 만큼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가전 대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가 23배까지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아낀다는 생각보다는 효율적으로 쓴다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우리 어르신 세대는 하루 중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만큼 전기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생활비에서 5만 원, 10만 원이 더 나가는 건 꽤 큰 차이잖아요. 더구나 에어컨은 여름철 필수품이다 보니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쓰면서도 요금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꼭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기계에 약해서 이런 거 잘 몰라. 우리 집 에어컨은 옛날 거라 해당이 안 될 거야. 이런 거 알아봤자 손이 많이 가서 못해 등등. 그런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복잡한 전자제품 조작이나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부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팁들이에요. 말 그대로 에어컨 사용 습관만 조금 바꿔도 요금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마법 같은 방법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영자 어르신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여름 전기요금이 12만 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셨대요. 필터 청소, 희망 온도 조절, 선풍기 같이 쓰기, 창문 틈새 막기, 이런 기본적인 절전 습관들만 잘 지키셨는데 요금이 5만 원대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 지갑이 덜 비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전기요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팁들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전기요금 줄이겠다고 비싼 장비 사거나 수리기사 부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 메모 한 장만 하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랍니다. 이제 여름철 전기요금은 두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에어컨도 켜고 더위도 물리치고
지갑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 소중한 지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속 있는 생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여름을 훨씬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 없는 그 마법 같은 생활 습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사람마다, 집집마다 어울리는 게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같은 냉방 기계라고 해도 어떤 에어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켜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건 말하자면 비 오는 날에 고무신 신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방향도 다르고 효율도 엉망이고 결국 지치는 건 사용자 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집에 설치된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아는 게 첫 걸음입니다. 요즘 에어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인버터형과 정속형.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자동차로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인버터형 에어컨은 마치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처음엔 속도를 확 올려서 빠르게 목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실내 온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연료를 덜 쓰는 거죠. 일단 시원해지면 굳이 다시 가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도 적당한 속도로 쭉 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몸도 덜 피곤하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인버터형 에어컨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주 켜는 거실이나 안방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참 효율적이에요. 자주 쓰는 공간일수록 이 인버터형이 빛을 발하죠. 반면에 정속형 에어컨은 시내 도로에서 신호등에 걸려 자꾸 멈췄다 달렸다 하는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내 온도가 원하는 만큼 시원해지면 꺼지고 조금만 더워지면 다시 켜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기계도 힘들고 전기 소모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틀고 오래 틀기에는 불리한 구조인 셈입니다. 다만 공부방이나 손님방처럼 하루에 한두 시간만 켜는 공간에는 정속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우리 집 에어컨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리모컨에 인버터 또는 에코, 절전 같은 단어가 있거나 실외기 명판에 INVERTER라는 글자가 있으면 인버터형입니다. 없다면 대부분 정속형이에요. 모르겠다면 설치 당시 모델명으로 검색해 보셔도 되고 제조사에 문의해도 알려줍니다. 자, 에어컨 종류를 알았다면 그에 맞게 쓰는 법을 실천해야겠죠. 인버터형이라면 자꾸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26도 정도로 설정해두고 쭉 켜두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중간에 껐다가 다시 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만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쭉 틀어도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안정적입니다. 특히 선풍기랑 같이 쓰면 체감 온도가 23도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죠. 정속형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필요할 때만 짧게 켜고 틀지 않을 때는 확실히 꺼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잠깐 더울 때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틀고 그 이후엔 선풍기나 커튼을 활용해 냉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주 켜고 끄는 구조니까 이왕이면 짧게, 강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 냉방으로 버티는 전략이 필요한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 에어컨은 설치 장소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요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거실처럼 공간이 넓고 바닥 면적이 큰 곳에 비해 작은 방이나 창문이 많은 곳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방에서 주로 에어컨을 트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햇볕이 오래 드는 남향방이라면 커튼 설치도 병행해야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작년 여름만 해도 하루 6시간씩 에어컨을 틀어놓고 지내셨어요. 당시엔 정속형 에어컨을 쓰고 계셨는데 요금이 무려 한 달에 10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버터형 에어컨과 절전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죠. 결국 올해 새로 인버터형으로 바꾸시고 설정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면서 선풍기를 같이 돌리는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요? 요금이 무려 7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에어컨을 덜 쓴 것도 아닌데 오히려 실내가 더 시원하게 유지됐고 지갑도 덜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에어컨의 종류와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요금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오늘 더우니까 틀자, 춥다 싶으면 끄자, 이런 식의 사용은 이제 그만. 우리도 이제는 전기요금 걱정 없는 똑똑한 소비자로 거듭날 때입니다. 그리고 혹시 에어컨을 교체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제품 하나 바꾸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인버터형은 사용량이 많은 집일수록 몇 달 만에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투자금이 회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작정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집안 사정과 사용 패턴을 먼저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에어컨을 아끼는 것보다 에어컨을 똑똑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고 지갑은 더 두둑하게 만들어줄 가장 현명한 첫걸음은 바로 내 에어컨을 제대로 아는 것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절전 습관들 총 12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복잡한 기술이나 기계 지식이 없어도 되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면서도 전기요금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비법들이죠. 첫 번째는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려면 먼저 방 안의 공기를 빨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그 공기 안에는 먼지며 이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필터에 쌓이는데요.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냉방 효율도 떨어져요. 결국 전기요금만 더 나오고 시원하진 않죠.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 덮개를 열어 필터를 꺼냅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고 때가 많으면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세제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남은 세제가 냄새나 곰팡이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뒤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름철엔 한 달에 한 번, 먼지가 많거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2주에 한 번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냉방 효율이 최대 10%나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적정 온도 설정, 바로 26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보통은 22도, 23도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시원한 것 같지만 곧 너무 춥거나 전기요금이 올라버리죠. 전문가들은 실내 냉방의 가장 적절한 온도가 26도라고 말합니다.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 소비가 약 7% 줄어든다고 하니 이건 정말 큰 차이죠. 그리고 26도라도 선풍기랑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68세 이영철 어르신도 예전엔 22도로 에어컨을 돌리셨는데 26도로 바꾸고 선풍기를 같이 틀자 전기요금이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선풍기와의 환상 콤비, 함께 쓰는 겁니다. 에어컨만 틀면 찬 공기는 바닥에 머물게 됩니다. 윗공기는 여전히 덥고 몸은 윗부분이 더운 이상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죠. 이럴 때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돌려서
공기를 섞어주는 겁니다. 회전 기능까지 켜면 더욱 좋고요. 밤에는 선풍기를 침대 반대쪽에 두면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아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에너지공단 실험에서도 10%에서 15% 전기 절약 효과가 확인됐다고 해요. 네 번째는 창문 틈새 막기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창문 틈으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요. 결국 에어컨은 더 오래, 더 세게 작동해야 하고요. 문풍지나 실리콘 패킹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창틀 틈새를 막아보세요. 3,000원짜리 문풍지 하나로도 전기요금을 510%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최옥자 어르신은 문풍지를 붙이고 한 달 전기요금이 1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햇볕 차단, 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햇빛이 실내로 바로 들어오면 벽과 바닥, 가구들이 모두 달궈져서 방이 금세 더워지죠.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엔 강한 햇살이 들어오니 이 시간대만큼은 반드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주세요. 밝은색 암막 커튼이 특히 좋고요. 블라인드는 햇빛 방향에 따라 각도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실내 온도가 23도 내려가고 냉방 부하도 15%나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밤에 에어컨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새벽에는 오히려 추워서 깜짝 놀라 일어나기도 하고 에어컨을 밤새 켜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더 나옵니다. 잠들기 전에 12시간 뒤 꺼지도록 타이머를 맞춰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인버터형이라면 자동 온도 유지 기능을 26도에 맞춰 켜두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실외기 관리입니다. 실외기는 에어컨의 폐, 숨통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운 공기를 밖으로 뿜어내야 하는데 실외기 주변에 화분, 빨래, 박스 같은 걸 쌓아두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에어컨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실외기 주변은 최소 50cm 이상 비워두고 먼지가 쌓였는지 자주 확인해 주세요. 진공 청소기나 부드러운 솔로 살살 털어주면 되고 물걸레로 닦아주셔도 좋아요. 단,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하셔야 해요. 햇볕이 너무 강한 곳이라면 간단한 그늘막도 설치해 보세요. 72세 박순자 어르신은 실외기 정리 하나로 전기요금이 9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절전 비법 7가지였다면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너스 절약 꿀팁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음병 바람 쐬기입니다. 2리터 페트병에 물을 담아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그걸 선풍기 앞에 두고 돌리면 시원한 바람이 냉풍기처럼 퍼집니다. 전기는 거의 안 들고 체감 온도는 확 내려가요. 거실 같은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면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젖은 수건 활용법입니다. 선풍기 앞이나 창문 옆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습도가 낮아지고 찬 공기가 방 안에 퍼지면서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열대야가 심한 밤, 이 방법은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외출 전 커튼 닫기입니다. 밖에 나가실 때 커튼까지 꼭 닫고 나가보세요. 햇볕이 집안에 들지 않도록 막아주기만 해도 실내 온도가 23도 낮아집니다. 돌아와서 에어컨을 켜더라도 훨씬 빨리 시원해지고 그만큼 냉방 시간도 줄어들죠. 네 번째는 이웃과 온도 배려하기입니다. 낮엔 위층에서 열기가 내려오고 밤엔 우리 집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아래층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방충망에 물을 가볍게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주변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고요. 실외기 방향을 옆으로 조절하는 것도 배려가 됩니다. 서로 조금씩만 신경 써도 모두가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에어컨 바람 방향 조절입니다. 바람을 바닥이 아닌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 보세요. 찬 공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공기가 골고루 섞이며
냉방 속도가 빨라지고 에너지도 덜 쓰게 됩니다. 이처럼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들만으로도 전기요금은 줄고 집안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보다 시원한 오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절전 습관들 어떠셨어요? 전문가처럼 뭔가 복잡하게 알아야 할 것도 없고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정말 간단한 습관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한 달 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깜짝 놀랄 만큼 확실한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 계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76세 오영희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0시간씩 에어컨을 틀어놓으셨다고 해요. 덥고 습한 날이 많았던 그 해, 전기요금은 매달 13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안 켜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틀었더니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7가지 절전 습관과 생활 꿀팁들을 그대로 실천해 보신 거예요. 필터 청소 꼬박꼬박 해주시고 온도는 26도로 고정, 선풍기도 꼭 함께 켜고 창문 틈은 문풍지로 막고 커튼도 새로 달았고요. 실외기 주변까지 정리하셨대요. 그리고 잠잘 땐 타이머 맞춰서 한두 시간 뒤 꺼지게 설정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이 모든 걸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번 달 전기요금이 무려 6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덜 시원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쾌적하게 지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집은 더 시원한데 지갑은 더 두둑해졌어. 이런 게 진짜 지혜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더위를 참아가며 아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게 진짜 절약이고 그게 바로 노후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중에 난 못하겠어, 너무 귀찮아, 기계는 어려워서 모르겠어 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전부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 한 병 얼려서 선풍기 앞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창문에 커튼 하나 설치해 두는 것, 혹은 에어컨 리모컨에서 온도만 26도로 고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이 달라지고 몸이 편해지고 잠이 더 잘 오고 무더위도 훨씬 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어느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머, 정말 줄었네 하고 놀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여름철 지혜의 한 조각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엔 아직도 에어컨은 사치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아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덜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절약법은 함께 알면 알수록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 생활 꿀팁, 그리고 노후에 꼭 필요한 알짜 정보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이야기였지만 다음엔 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릴 다양한 노후 지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갑은 두둑하게, 집안은 시원하게, 마음은 가볍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